익산 쌍능의 대왕릉이 백제 무왕의 능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익산이 백제의 마지막 왕도로서 위상을 높일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추진을 공언한 가운데 일부 보수 중앙 언론의 국민연금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익산 장점마을에 대한 정부 역학조사 결과 지하수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덥다지만 올여름은 유독 더위가 심합니다. 네, 실제 기상청 관측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왜 이런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한여름 땡볕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무주와 순창에서 35도 이상 치솟았으며 익산 34.2도, 임실 33.9도를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언제 해제될지 불투명한 폭염특보는 벌써 9일째로 도내 전 지역이 같은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6곳에 불과했지만 일주일 새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됐고 전주와 익산 등 8개 시군은 폭염경보로 대치됐습니다. 전주의 7월 셋째 주 평균 낮 기온을 비교해보면 올해가 작년보다 2.4도, 평년보다는 무려 3.7도나 높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과 티베트에서 밀려온 고기압이 겹겹이 쌓여 한반도 상공을 가마솥처럼 만든 게 이상 고온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부근의 공기 흐름이 느려진 가운데 당분간 이런 기압 대치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까지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7월 하순에는 유례없는 무더위로 신음했던 지난 1994년 못지않게 더울 수도 있다며 건강관리와 농축산물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익산 쌍능의 대왕릉이 서동해의 주인공인 백제 무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화재청 조사 결과 무덤에서 나온 인골의 사망 시기와 신장이 무왕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서동요의 주인공인 백제무왕이 잠든 것으로 추정돼온 익산 쌍능의 대왕릉. 100년 만에 재발굴을 통해 무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무덤에서 발견된 인골의 특징이 문헌에 나타난 무왕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골의 추정 사망 시점은 620년에서 659년. 이 기간 세상을 떠난 백제왕은 무왕이 유일한데 무왕이 숨진 시기인 641년과도 겹칩니다. 연령은 50대 이상으로 키는 161에서 170cm로 추정되는데 당시 평균 남성의 신장에 비해 큰 편입니다. 삼국사기는 무왕의 풍채가 훌륭하고 기상이 걸출하다는 기록이 있어 무왕일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발견된 100여 개의 뼈 조각이 모두 한 사람에게 나왔을 가능성이 큰 점도 무왕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을 기점으로 해서 정치적 성장을 한 무왕의 무덤이라는 그 역사적인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학계는 고무되고 있습니다. 익산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도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지 3년이지만 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여와 공주에 밀리고 쌍릉 역시 등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왕의 무덤이 입증되면 동아시아 최대 절터인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을 토대로 익산은 백제의 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선화공주가 묻혔다는 소왕릉이 추가로 발굴됩니다. 쌍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익산에서 꽃피운 마지막 백제 중흥기의 발자취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쌍능 가운데 대왕릉의 무덤이 백제무왕의 것임을 주장하며 오랜 발굴을 진행해온 원광대학교 최한규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자, 리포트를 보면서 궁금한 건 이 탄소연대 측정 정도로 인골의 주인이 백제무왕임을 주장하는 것이 다소 좀 무리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탄소연대 측정 결과 연대하고 무왕이 제위했던 그러한 연대하고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왕은 600년에서 640년까지 그 제위한 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대에 해당하는 것은 무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특히 사리복령기에 보면 그 왕비께서 굉장히 그 무왕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인고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굉장히 노화되었고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 허리가 굉장히 아팠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일치하고 있죠. 또 인골이 출토된 고분 구조나 규모에서 보면 부여 능살리보다도 오히려 크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왕릉급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나 정황적 근거에서 보면 뭐 무왕으로 보는데 큰 무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자, 인골이 백제 무왕이라면 이 서동과 선화공주의 설화 이게 진실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동하고 선화공주 두 분 아닙니까? 네네. 이번에 서동 무왕이 실체가 밝혀졌으니 이제 50%는 확인된 셈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무왕과 이 선화공주 설화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이러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런 설화적 내용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대왕릉에서 이제 무왕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10월 말까지 발굴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소왕릉을 발굴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 그곳에서도 이제 인골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또 분석을 하면 또 여자로서의 그런 연세가 맞는다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화공주의 설화를 이제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도 있겠죠. 자, 이번 규명으로 백제 왕도로 익산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계기가 될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대왕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왕릉이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많은 학자들이 왕릉급의 무덤이다 이랬단 말이죠. 이번에 무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고고학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많은 신라의 고분이나 이런 고분들 중에 무령왕릉 이외에는 이게 어느 누군가 특정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무왕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즉 무왕이 익산에 수도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평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즌2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금운용본부 제2전 논란 등 균형 발전에 반하는 일부의 주장부터 정리돼야 한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북혁신도시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즌2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지역별 요구에 맞는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중앙정부 중심의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시즌2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는 상반기 의견 수렴에 이어 오는 10월쯤 도시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농생명산업 거점, 국민연금 중심의 국제금융도시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타운 조성, 정보 서비스 산업 기반 구축, 성장 거점 컨트롤 타워 설립 등이 세부 전략으로 정부의 시즌2 계획과 달리 일부 중앙 보수 언론의 전북 혁신도시 흔들기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수익률 하락과 일부 직원 이탈을 빌미로 전주 리스크, 논두렁 본부라는 말을 지어내 국제금융도시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것.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제2전을 염두에 둔 언론 플레이에 전라북도는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치 부작용이 일어나는 논조를 펼치고 있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혁신도시의 발전은 향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시즌2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다수의 암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지하수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오는 12월에 나올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중간 보고에 앞서 환경부가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번 보고회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팀이 지난 5개월간 진행한 조사의 방향과 과정, 신뢰성 확보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조사가 이렇게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오늘 저희들 의견을 듣고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께서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면 좋겠다는 것을 오늘 이제 결론을 만들려고 합니다. 중간 조사에서는 장전마을 토양과 지하수에서 발암 물질인 나프탈렌과 벤조피렌이 검출돼 환경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또 주민 건강 조사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나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그러나 주민들 주장대로 마을 내 비료공장 가동이 암 발생과 다른 질환 유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중간중간 고성과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으며 앞으로 은폐나 왜곡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이후 문제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마을에서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나갈 것입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전체 80명 중 15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10명이 투병 중이라고 주장해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12월 최종 보고회에서 정부 차원의 명확한 규명과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살인 진드기에 물린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주에 거주하는 60세 여성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확진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애완견의 진드기를 잡아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써 도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동료 직원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 봉투에 담아 유기한 환경미화원 49살 이모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동료를 살해해 소각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해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감사원은 여성 주무관을 성희롱하고도 승진한 김제시 A국장을 강등하고 이를 감추려 한 B 전 부시장을 정직 처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제시 A국장은 지난해 지평선 축제에서 여성 공무원을 주모라고 부르며 성희롱했고 당시 시장 대행이었던 B 부시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거부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 도민일보가 주최하는 친절 봉사대상 시상식이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나눔으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된 상두산업 권순태 대표와 호남고속 한가번 기사 등 5명이 수상했습니다. 농식품 미국 수출업체 대상 규제 대응 설명회가 100여 개 대미 식품 수출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도내에는 300억 규모의 농식품 수출업체가 있으며 설명회에선 최근 강화된 규제에 대한 대응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완주군 무궁화 백리길과 테마식물원 등 완주군 곳곳에 심어진 무궁화 꽃이 만개했습니다. 완주군은 다음 달 고산 자연휴양림에서 무궁화 축제도 개최합니다. 군산시는 시유지인 비흥도 군부대 부지에 비즈니스 호텔이나 체류형 콘도를 개발하기로 하고 이달까지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이 부지는 4만 8천여 제곱미터로 천혜의 비경과 레저 스포츠 체험, 낙조 감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핵심 라인인 중형 트럭의 판매 부진에 따라 생산 직원 47명을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으로 전환 배치했으며 전주공장 직원이 광주로 옮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차 트럭 판매량은 지난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하는 등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에서도 부당금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북은행이 지난 2013년 이후 5년간 대출금리 산정을 자체 조사한 결과 13건의 150만 원의 금리 오류가 있었다고 밝히고 다음 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은행에서도 부당금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